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자, 함수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함수에 대해서 배워왔죠.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함수는 어떤 건가요? 자, 함수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자,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함수는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 같은 이런 식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1차 함수라고 부르죠. 1차 식이니까. 그럼 요 녀석의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x가 1, y절편이 1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뭐 포물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함수의 개념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x값이 정해지면 y값이 정해지는 관계를 우리가 함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x값이 정해지면 y값이 정해지는 관계, 이거 함수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도 이걸 계속 앞으로 쓰면 됩니다. 알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함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우는 입장에서는 요 정의 말고 다른 정의를 사용합니다. 보다 함수의 본질에 가까운 정의를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요 x값이 정해질 때 y값이 정해지는 관계를 함수라고 부른다. 오케이, 앞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근데 지금 함수를 배우는 이 단원에서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정의, 요 정의를 정확하게 요 정의를 좀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배우는 함수의 정의는 무엇이냐? 함수의 정의는 자, 두 집합의 대응관계, 대응 중에서 자, 두 집합의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고 여기 원소가 1, 2, 그 다음에 1, 2, 3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요 집합 왼쪽에 있는 집합을 우리가 보통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서 써 있는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역의 원소 하나랑 공역의 원소를 하나 뽑아서 순서쌍을 만들어준다. 이게 대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x 정의역의 원소 1에 공역의 원소 1, 정의역의 원소 2에 공역의 원소 3 이런 식으로 하나 뽑아서 대응시키면 하나 뽑아서 순서쌍을 만들면 얘를 우리가 대응이라고 불러줍니다. 대응. 두 집합의 대응. 자, 두 집합의 대응 중에서 이렇게 순서쌍을 만드는 이 대응 중에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모든 원소 스몰 x라고 쓰죠.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두 번째 공역의 원소 한 개만이라고 쓸게요. 한 개만 대응되는 관계. 대응될 때 이걸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말이 좀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가 중학교 때 x값을 이용해서 y값이 반드시 하나만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함수였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x값을 이용해서 y값을 대응을 시키는데 이 x랑 y랑 대응시키는데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반드시 몇 개가 대응돼야 되냐면 한 개만 대응될 때 이런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준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대응을 시킨다는 건 우리는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정의역의 원소에서 공역의 원소로 화살표를 날려줍니다. 자, 그러면 1 화살표 2라고 쓴다면 그냥 1은 2에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 화살표 3이라는 건 정의역의 원소 2는 공역의 원소 3에 대응된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대응을 만들면 자, 정의역의 원소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죠. 그리고 모든 원소가 몇 개씩만 대응되죠? 한 개씩만 대응되죠.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라고 얘기해준다 이겁니다. 자,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자, 정의역이 원소, 공역이 원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1, 2, 3, 4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화살표로 날려볼게요. 이렇게 화살표로 날리면 자 얘는 1은 2에 대응되고 2는 1에 대응되지만 3은 대응되는 게 없죠. 대응되는 게 없죠. 따라서 얘는 모든 원소가 대응된다는 것. 첫 번째, 모든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원소가 대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불러주지는 않는 겁니다. 얘는 대응은 맞지만 뭐는 아니다? 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3이 대응되는 짝이 없으니까. 자, 하나 더 그려보죠. 정역의 원소가 1, 2 두 개가 있고요. 공역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대응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역 X의 원소는 전부 다 대응되는 건 맞아요. 모든 원소가 대응되는 건 맞는데 한 개만 대응된다는 게 아니죠. 요 1이란 녀석은 양쪽으로 화살표를 날리고 있으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에 대응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도 함수 한 개만 대응된다. 한 개만 대응된다를 위배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함수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자,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반드시 하나가 대응된다. 라는 표현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아니라 이 녀석이 만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고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요 두 개는 함수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X,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1은 1로, 2도 1로, 3은 3으로 간다.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얘가 화살을 2개 받았죠. 얘는 화살을 2개 받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화살을 2개 받는 건 Y값, 공역의 원소에서 화살을 2개 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함수의 정의는 정의역만 봐요. 정의역만.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 공역의 원소 하나가 대응되면 얘는 함수라고 불러주는 거니까 1은 1로, 2도 1로, 3도 1로 갔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는 겁니다. 함수가 맞는 겁니다. 자, 요 네 가지 대응관계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 가 정확하게 대응되면 얘를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준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요거 두 개는 함수가 아니라 얘는 함수니까요. 자, 요 녀석을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X 화살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번째 정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를 대응시키는데 이 대응 관계가 F다 이렇게도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상적으로 집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그 함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F라고 부른다. 이렇게도 쓰고 좀 더 멋있게 F 땡땡 X 화살표 Y 이렇게 씁니다. 정의역의 원소에서 정의역이 X, 공역이 Y일 때 정의역과 공역에 대응되는 함수는 F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녀석은 어떻게란 얘기는 없습니다. X가 정의역이고 Y가 정의역이고 함수의 이름이 F다.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고 함수의 이름이 F다. 이런 말만 들어있지 어떻게란 얘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란 얘기는 직접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함수를 좀 이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정의역의 원소들이 화살을 하나씩만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씩. 얘도 하나 화살 하나씩 들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공역의 원소로 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안 되냐면 얘는 화살을 안 쐈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고요. 요 녀석은 화살을 2발 쐈죠. 한 발만 들고 가야 되는데 화살을 2개 가고 양쪽으로 쐈습니다. 따라서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표로 되어 있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정의역의 원소가 화살을 하나씩 들고 왔다가 하나를 반드시 공역 쪽으로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얘는 화살 하나씩 다 쐈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이 Y 중에서 실제로 화살을 받은 요 녀석들을 각각을 부를 때는 함수값이라고 불러줍니다. 함수값. 얘는 1의 함수값이 2, 2의 함수값이 3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요. 이렇게 공역의 원소 중에서 화살을 받은 애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라면 치역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새로운 용어가 좀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정의역의 원소에서 공역의 원소로 화살을 쏜다 이겁니다. 이게 함수예요. 자, 실제로 1이 쏜 화살을 맞은 녀석을 1의 함수값이라고 불러주고
불러주고 공역 중에서 화살을 받은 녀석들만 모아놓은 집합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함수 같은 경우엔 치역이 2, 3이 되는 거고요. 요 함수 같은 경우에 치역이 1, 3이 되겠죠. 그죠? 1, 3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치역이라는 건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공역 중에서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불러주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함수인데 요 함수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번째, 함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함수의 표현 방법. 자, 함수의 표현 방법은 일단 함수라는 건 대응이죠. 그죠? 두 집합의 대응입니다. 그럼 대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 x,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쓰고 자, 1은 2로 화살을 쏘고 2는 3으로 화살을 쏘고 3은 1로 화살을 쏜다.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자체가 원래 대응 관계니까 이렇게 대응 관계를 바로 그림으로 그려줄 수도 있어요. 대응 관계를 바로 그림으로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좀 많이 불편한 게 있죠. 왜 그러냐면 얘는 딱 정의역이 원소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씩 그어버리면 별 상관없는데 정의역이 되게 많아진다면 더군다나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실수라면 어때요? 실수는 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이 대응을 식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식.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겁니다. 식으로 옮겨줄 때 1차 식으로 옮겨주면 1차 함수고 2차 식으로 옮겨주면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함수의 본질은 대응 관계인데.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함수를 식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이 함수는 이렇게 만들면 될 겁니다. fx, 이 함수를 fx라고 부르고 자,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갔으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1 이렇게 쓰고요.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1은 하나씩 더해서 2, 3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는 3일 때죠. 그죠? 2보다 클 때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도 되겠죠. 이거. 물론 이 함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 관계에 맞게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별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식을 그대로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선생님이 옮겨줬는데 x가 2보다 작으니까 1은 1 더해서 2 이렇게 되는 거고 2일 때도 1 더해서 3 맞죠? 그죠? 그 다음에 3은 2보다 크니까 3을 대입하면 1 이렇게 맞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렇게 옮겨줬죠? 근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드는 생각 이거 말고도 다르게도 옮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이걸 다르게 옮겨도 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함수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수많은 원소들이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대응 관계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 방법이 번째는 이걸 식으로 옮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는 별거 아닙니다. 그래프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집합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프 보통 G라고 표현하죠. 집합 G는 x, y를 모아놨는데 y는 fx 이렇게 그리고 스몰 x는 x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함수의 그래프는 x, y, x하고 y의 순서쌍을 모아놨는데 y는 fx라는 규칙을 따르고 이 스몰 x는 정의역의 원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프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자, 좌표 평면 위에 x값은 1, 2, 3, 3개가 찍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1 찍고 2 찍고 3을 찍습니다. y값도 1 찍고 2 찍고 3을 찍은 다음에 첫 번째 대응은 1,2죠. x가 1일 때 y가 2. 따라서 1,2라는 점을 이렇게 찍어주고요.
두 번째는 x가 2일 때 y가 3입니다. 그래서 2,3이라는 점을 찍어주고요. 세 번째, x가 3일 때 y가 1이니까 3,1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요 점 세 개가 바로 이 함수를 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 세 개가 달랑 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요게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함수의 본질이라는 게 우린 지금까지 식으로 생각했는데 식이 함수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함수의 본질은 바로 이 대응관계라는 것. 여기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